지수의 마음은 기대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29의 유치원 교사였다.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지수는 한 남자, 도윤을 사랑했다. 도윤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들은 돈보다는 사랑으로 결혼을 결정했고 결혼 준비는 소박하게 진행되었다. 지수는 재정적인 부담 없이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에 만족했다. 문제는 도윤의 부모님, 만호와 혜경이었다. 도윤은 늘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지수야, 우리 부모님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 너한테 좋은 걸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시니 너무 미안해. 도윤의 얼굴에는 늘 미안함이 서려 있었다. 지수는 괜찮다고 위로했지만 사실 그들의 삶은 지수의 상상보다 훨씬 더 고단해 보였다. 상견례 후 처음 방문한 도윤의 본가는 충격 그 자체였다. 아파트 단지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 마당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현관문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집안은 더욱 심각했다. 방 2칸짜리 비좁은 공간에 곰팡이 냄새가 났고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만호 아버지는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었고 혜경 어머니는 낡은 몸빼 바지에 무릎 나온 티셔츠를 입고 지수를 맞았다. 지수는 애써 웃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도윤이가 이 환경에서 자랐구나. 그녀는 도윤을 향한 연민과 존경심이 커졌다. 만호 아버지는 지수를 훑어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해줄 게 없어. 우리 아들 데려가면 고생만 할 텐데 괜찮겠어? 그 목소리에는 가난이 빚어낸 거친 절망이 배어 있었다. 혜경 어머니는 부엌에서 낡은 플라스틱 쟁반에 찌그러진 양은 주전자를 들고 나왔다. 혜경은 지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우리 집 형편 알지? 너희 결혼하면 우리 생활비까지 신경 써야 할지 몰라. 돈 욕심 있는 애라면 사양하마. 혜경의 말은 차가운 경고였다. 지수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이들이 일부러 자신을 밀어내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지수의 심장은 두려움과 함께 도전 의식으로 뛰었다. 그녀는 굳게 결심했다. 어머니, 저는 도윤 씨만 있으면 돼요. 돈은 제가 벌면 돼요. 저는 도윤 씨 부모님을 제 부모님처럼 모실 거예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만호와 혜경은 지수의 눈빛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들은 지수의 진심이 진짜인지 확인하려 들었다. 지수는 몰랐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이미 낡은 집에서 시작된 위대한 시험이었다. 이 초라한 환경이 만호와 혜경이 설계한 최첨단 심리 테스트장이라는 것을. 지수는 이 집의 곰팡이 냄새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증명해야 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혜경 어머니의 까다로운 요구는 날로 심해졌다. 혜경은 지수에게 전화하여 낡은 집 수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지수야,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말이야. 집이 너무 낡아서 비가 새는데 너희 결혼할 돈으로 우리 집 지붕부터 고쳐야 하는 거 아니니? 혜경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지수는 난감했다. 그녀가 모아둔 결혼 자금은 3천만 원이 전부였다. 지수는 도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도윤 씨, 결혼 자금으로 어머님 집을 수리하는 건 좀 무리예요. 저희 전세 보증금도 부족한데. 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지수야, 우리 부모님 사정을 이해해줘. 그냥 나중에 갚는다는 생각으로 도와드리면 안 될까?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시면 저러시겠어. 도윤은 지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지수는 도윤이 부모와 자신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음을 알았다. 지수는 결국 자신의 결혼반지 예산을 줄여 혜경에게 일부 돈을 보냈다. 어머님, 지붕은 제가 고쳐드릴게요. 저희 결혼반지는 나중에 돈 모아서 할게요. 혜경은 돈을 받자마자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며 추가적인 병원비를 요구했다. 혜경의 요구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혜경은 지수에게 매주 반찬을 해오라고 주문했다. 밖에서 사 먹는 건 맛이 없어서 말이야. 지수, 내가 직접 해오는 나물 반찬이 먹고 싶구나. 지수는 주말마다 재래시장에서 가장 싼 채소를 골라 만호와 혜경의 집을 찾아갔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좁은 부엌에서 지수는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다. 만호는 묵묵히 앉아 지수를 지켜보았고 혜경은 지수가 만든 반찬을 맛보더니 싱겁다. 다시 해와라. 라며 면박을 주었다. 지수의 심장은 상처받았지만 그녀는 꾹 참았다. 도윤 씨 부모님이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지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지수의 친구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지수야, 너 시댁에서 ATM 취급 당하는 거 아니야? 결혼하기 전부터 저러면 나중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 친구들의 차가운 경고는 지수를 흔들었다. 지수는 홀로 아파트 벤치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윤 씨, 정말 우리 부모님이 힘든 게 맞죠? 저는 도윤 씨를 믿어요. 하지만 가끔은 너무 힘들어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지쳐버린 진심이 담겨 있었다. 도윤은 전화 너머로 힘겹게 대답했다. 지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수는 도윤의 목소리에서 그 이상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이 까다로운 시어머니의 주문은 지수의 순수한 심성을 바닥까지 시험하고 있었다. 지수는 만호와 혜경의 초라한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수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수는 주말마다 만호와 혜경의 낡은 단독주택을 찾았다. 그녀가 반찬을 만들 때 혜경 어머니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혜경은 늘 몸이 안 좋다고 했지만 지수는 방 안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가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소리는 클래식 음악이었다. 혜경이 평소에 듣던 트로트와는 거리가 멀었다. 어느 날 지수는 혜경의 방문이 살짝 열린 틈을 보았다. 혜경은 낡은 이불 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손에는 새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다. 혜경은 그 가방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지수가 어머님 하고 부르자 혜경은 화들짝 놀라 가방을 황급히 이불 속으로 숨겼다. 아니야, 지수야. 이거 그냥 아는 사람이 버린 낡은 가방이야. 혜경은 당황하며 말했다. 지수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한 의문이 솟아났다. 버린 낡은 가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새 것 같았는데. 또 다른 날이었다. 지수가 만호와 혜경을 위해 보쌈을 만들어 갔는데 낡은 집 부엌에서 고급 한우를 구워 먹은 듯한 진한 고기 냄새가 남아 있었다. 부엌 쓰레기통에는 고급 식당의 포장 용기가 버려져 있었다. 만호 아버지는 지수가 오자마자 오늘 점심은 옆집에서 얻어먹었다고 둘러댔다. 지수는 두 분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지수는 도윤에게 솔직하게 이 이야기를 했다. 도윤 씨, 어머님이 자꾸 뭘 숨기시는 것 같아요. 반지하 집에서 왜 자꾸 명품 가방이 보이고 비싼 고기 냄새가 나죠? 도윤은 지수의 손을 잡았다. 지수야,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세신지 알잖아. 가난하지만 남들에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야. 좋은 거라도 사서 몰래 드시는 거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도윤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지만 지수는 여전히 찜찜함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만호와 혜경을 가난한 부모로 여기면서도 그들의 모순적인 행동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 혹시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수는 곧바로 그 의심을 지웠다. 설마
도윤 씨 부모님이신데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 지수는 자신의 순수한 믿음으로 그들의 수상한 비밀을 덮으려 했다. 지수는 몰랐다. 그녀의 착한 믿음이 바로 만호와 혜경의 가장 강력한 시험이었다는 것을. 만호 아버지는 지수의 순수한 심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결정적인 시험을 던졌다. 어느 날 만호는 지수를 따로 불러냈다. 낡은 집 거실, 햇볕이 들지 않는 어둑한 공간에서 만호는 한숨을 쉬었다. 지수야, 내가 우리 도윤이를 많이 아끼는 건 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야겠다. 우리 집은 숨겨진 큰 빚이 있다. 만호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내가 옛날에 사업을 크게 말아먹었어. 지금 이 집도 곧 경매로 넘어갈 판이야. 내가 너희에게 해줄 건 없고 오히려 너희 결혼 자금으로 내 빚을 막아야 할지도 모른다. 만호의 목소리는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낡은 손으로 이마를 감쌌다. 지수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혜경 어머니의 까다로운 요구가 단순히 가난 때문이 아니라 빚 때문이었음을 깨달았다. 지수는 당황했다. 결혼 자금 3천만 원으로는 빚을 막기는커녕 자신들의 전세 보증금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수는 순간적으로 결혼을 재고해야 하나 하는 고민에 빠졌다. 내가 이 짐을 짊어질 수 있을까? 도윤 씨와의 사랑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지수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머리는 복잡했다. 만호는 지수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만호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다. 이게 너희 결혼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너는 돈 욕심 없는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빚까지 끌어안으라는 말은 못하겠다. 도망쳐도 좋다. 만호의 말은 마지막 통보였다. 지수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사랑하는 도윤은 이 사실을 알고도 자신에게 숨겼던 것일까? 지수는 도윤을 찾아갔다. 도윤 씨, 아버님 말씀이 사실이에요? 우리 결혼하면 빚까지 갚아야 해요?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다. 지수야, 미안해.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 하지만 걱정 마. 내가 열심히 벌어서 갚을게. 도윤의 무책임한 듯한 태도는 지수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지수는 이내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도윤을 사랑했다. 도윤 씨, 우리 도망치지 말아요. 제가 모아둔 돈 전부 드릴게요. 일단 빚부터 조금이라도 막아요. 그리고 우리 둘이 힘을 합쳐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지수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랑 하나만 믿고 뛰어드는 순수한 희생이었다. 만호와 혜경은 CCTV로 지수와 도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만호는 굳은 표정이었지만 혜경의 눈가에는 묘한 물기가 어려 있었다. 지수는 몰랐다. 그녀가 재산 분할에 덫을 순수한 사랑의 힘으로 돌파했다는 것을. 지수가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결심한 후 만호와 혜경은 마지막이자 가장 결정적인 시험을 시작했다. 만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지수에게 전화했다. 지수야, 큰일 났다. 혜경이가 갑자기 쓰러졌어. 지금 당장 큰 수술을 해야 한단다.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만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지수에게 특정 계좌로 급히 돈을 붙여달라고 요청했다. 지수는 놀라서 눈물이 났다. 어머님이 쓰러지셨다니. 지수는 만호의 빚을 갚기 위해 모아둔 돈 외에 자신이 비상금으로 남겨둔 적금 통장까지 깨야 했다. 이 돈은 지수가 나중에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기 위해 몰래 모아둔 돈이었다. 지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돈을 끌어모아 만호가 말한 계좌로 송금했다. 결혼은 이미 뒷전이었다.
그녀에게는 도윤의 어머니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지수는 곧바로 도윤에게 연락하여 병원 주소를 물었다. 도윤은 곤란해하며 대답을 회피했다. 지수야, 어머님은 큰 병원이 아니라 작은 동네 병원에 계셔. 아버님이 조용히 치료받고 싶어 하셔. 너까지 오면 너무 복잡해져. 도윤의 수상한 행동은 지수의 의심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지수는 내가 도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되라는 생각에 병문안을 포기했다. 이틀 후 지수는 혜경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혜경은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매우 작고 힘이 없었다. 지수야, 내 덕분에 살았다. 정말 고맙다. 너는 우리 아들의 은인이다. 혜경은 힘겹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지수는 혜경의 연약한 목소리를 들으며 안심했다. 그래, 빚 때문에 나에게 화를 내셨던 것뿐이야. 나쁜 분들은 아니셔. 지수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지수는 만호와 혜경의 집을 다시 찾아갔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집 안에는 만호 아버지 혼자 앉아 있었다. 만호는 묵묵히 앉아 벽만 바라보고 있었다. 지수는 만호에게 다가가 물었다. 아버님, 어머님은 언제 태어나세요? 만호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다. 지수야, 혜경이가 너에게 정말 미안해하더라. 만호의 행동은 지수를 향한 죄책감으로 가득 차 보였다. 지수는 만호의 눈빛에서 극한의 고통을 읽었다. 이 모든 것이 지수의 순수한 희생을 증명하는 최종 단계라는 것을 지수는 꿈에도 몰랐다. 지수의 끝없는 희생은 주변 사람들에게 심각한 경고를 불러왔다. 지수의 절친한 친구인 미나는 지수를 강하게 질책했다. 지수야, 정신 차려. 너 지금 시부모님한테 모든 돈을 바치고 있잖아. 병원비도 직접 확인했어? 너희 시부모님 솔직히 연극하는 것 같아. 미나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미나의 직설적인 비난은 지수의 순수한 믿음에 날카로운 균열을 일으켰다. 지수는 친구를 잃을까 두려워하면서도 도윤의 부모님은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방어했다. 미나, 너는 우리 부모님 사정을 몰라서 그래. 그분들은 정말 힘들어. 내가 돕는 게 당연하잖아. 하지만 지수의 의심은 다시 낡은 집의 수상한 비밀로 향했다. 지수가 며칠 전 혜경에게 보낸 수술비가 너무 많아 걱정되던 차에 혜경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다. 지수야, 내가 보내준 돈으로 빌딩 관리인에게 밀린 월급을 조금이라도 줬단다. 정말 고맙다. 민수의 머리가 텅 비었다. 빌딩 관리인? 가난한 부모님이 왜 빌딩 관리인의 월급을 걱정해야 한단 말인가?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도윤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도윤 씨, 저에게 솔직하게 말해줘요. 아버님 빚도 사실은 빌딩 관리와 관련된 건가요? 당신 부모님은 정말 가난한 게 맞아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진심을 확인하고 싶은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수야, 제발 묻지 마.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거야. 도윤의 회피적인 태도는 지수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결혼은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부모님에게 나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도윤은 결국 낡은 집을 뛰쳐나갔다. 지수는 홀로 아파트에 남아 배신감과 고통에 몸부림쳤다. 그녀는 가장 소중했던 사랑과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지수는 곧바로 만호에게 전화했다. 아버님, 저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도윤 씨를 믿었는데, 저는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지수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말은 만호와 혜경에게 마지막 시험의 종료를 알리는 충격적인 선언이었다.
지수의 결혼 포기 선언은 만호와 혜경에게 강력한 충격이었다. 혜경은 눈물을 흘리며 만호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지수가 우리 때문에 상처받는 거 못 보겠어. 저 애는 우리가 찾던 보석이야. 더 이상 시험하지 마요. 만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수의 순수한 심성과 희생 정신을 충분히 확인했다. 다음 날 만호는 지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수야, 오늘 오후 2시 우리 집으로 와라.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문자의 내용은 차갑고 단호했다. 지수는 두려웠지만 마지막 진실을 듣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녀는 도윤과의 결혼을 완전히 포기할 각오를 하고 낡은 단독주택 앞에 섰다. 만호와 혜경은 낡은 집 거실에서 지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혜경 어머니는 여전히 낡은 옷차림이었지만 눈가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만호는 지수에게 말했다. 지수야, 너는 우리에게 가장 혹독한 시험을 치렀다. 이제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 만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만호는 지수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시작했다. 사실 우리는 가난하지 않다. 나는 대규모 부동산 사업가이고 혜경이는 지역 상가 건물의 소유주이다. 이 모든 것은 너를 시험하기 위한 연극이었다. 만호의 말에 지수는 온몸의 피가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연극이라고요? 만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을 떼어냈다. 사진 뒤에는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만호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서 두툼한 서류철과 아파트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이 서류철은 우리가 소유한 강남 지역 상가 건물의 등기부등본과 경기도 외곽의 임야 문서다. 그리고 이 열쇠는 너와 도윤이가 살게 될 새 아파트 열쇠다. 만호는 담담하게 말했다. 지수는 혼란과 충격 그리고 배신감에 눈물을 흘렸다. 도윤 씨도 알고 있었나요? 저를 속인 건가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혜경은 지수에게 다가와 지수의 손을 잡았다. 지수야, 미안하다. 너의 돈 욕심 없는 순수한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다. 세상에는 너무 많은 사기꾼들이 있단다. 혜경의 눈물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다. 진실의 장막이 걷히는 순간이었다. 혜경 어머니는 지수에게 솔직하게 고백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한 건 내가 우리 아들의 마지막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야. 우리는 돈 때문에 우리 아들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단다. 혜경은 눈물을 닦았다. 만호 아버지는 지수에게 사과했다. 지수야, 너의 순수한 희생을 확인하고 우리는 너무 감동했다. 너는 우리가 바라던 완벽한 며느리다. 그때 도윤이 낡은 집 문을 열고 들어섰다. 도윤은 눈물을 흘리며 지수에게 다가왔다. 지수야, 미안해. 내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어. 부모님의 부탁 때문에 너를 속여야 했어. 하지만 너의 순수한 마음을 보면서 매일매일 괴로웠어. 도윤은 지수를 껴안았다. 지수는 혼란스러웠지만 도윤의 진심 어린 눈물에서 여전한 사랑을 느꼈다. 만호는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그는 금고에서 꺼낸 서류철을 지수에게 건넸다. 지수야, 너의 순수한 마음과 가족에 대한 헌신에 대한 보답이다. 우리가 가진 상가 건물 일부와 임야를 너와 도윤이 공동 명의로 증여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새 아파트는 너희가 결혼 후 살 보금자리다. 만호의 목소리에는 위대한 상속자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돈 욕심 없는 순수한 사랑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상상할 수 없는 황금빛 상속을 받게 된 것이다. 지수는 눈물을 닦고 만호와 혜경을 바라봤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저를 이렇게 믿어주신 마음만으로 충분해요. 지수는 울면서 말했다. 혜경은 지수의 손을 잡았다. 아니다, 지수야. 이 돈은 내가 가족을 위해 치른 희생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다. 그리고 이 돈은 너희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장치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니라 너의 그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혜경의 말은 돈의 가치보다 사랑의 가치를 강조했다. 지수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 낡은 집에서의 모든 고난과 고통이 자신을 성장시키고 시험했던 위대한 과정이었음을. 그녀는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최고의 결혼 선물을 받았다. 지수와 도윤은 만호와 혜경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가난한 척했던 부모님의 황금빛 상속은 단순한 재산 증여가 아니라 며느리의 순수한 심성에 대한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축복이었다. 그들의 결혼은 이제 진정한 사랑과 무한한 신뢰 위에서 다시 시작되었다.